from Jamar Chase's game, what can you appreciate? What do you admire about that? I mean, just the long ball that I think Burrow threw to him on like a 70-yard bomb, just how effortlessly he caught the ball. So he's just a great receiver. Tip my hat off to him with, what he's done the first 3 years in the league. It'll be fun to watch Sunday, but I think Spoon will get the best of him.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6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ut hey, he ain't doing nothing but just praising his teammate, though. You know what I'm saying? That's what he's supposed to do. At the end of the day, it's about game time reps and game time decisions. So he's gonna get the opportunity to get his matchups and just see who win that matchup. 몇 년 전 플레이오프에 악연이 있는 두 팀입니다. 레이븐스가 라마 잭슨의 MVP 시즌 때 정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에게 없애 패배를 당하면서 이들의 악연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년간 마주치지 않았던 이 두 팀 간의 대결, 올 시즌 이번 주 바로 마주치게 됩니다. 스프레드는 레이븐스가 마이너스 4.0으로 현재 상당한 탑독의 위치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테네시 타이탄스는 현재 저번 주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에서 맥없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고,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물론 디비전 라이벌에게 업셋을 당하긴 했지만 라마 잭슨의 패싱은 나쁘지 않았다, 리시버들이 드랍만 하지 않았더라면 레이븐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라인 차이가 꽤 심하게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방금 얘기했듯이 두 팀의 쿼터백의 역량 차이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이언 테너힐의 경기를 보면 진짜 라이언 테너힐이라는 쿼터백을 빨리 백업으로 두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키우고 싶어하던 말릭 윌리스나 이 윌 레비스를 빨리 올리지 않는 이유는 백업 쿼터백이 상대적으로 준비가 너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리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은 매 경기 이 패싱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마 잭슨의 패싱 게임의 발전을 저는 올 시즌 기대를 하였고 결국 MVP 시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스탯상으로나 전체적인 플레이 측면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가 매 경기 꾸준히 좋은 질의 패스를 던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리시버들이 부상도 많고 또 리시버들의 드랍이 잦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이들의 오펜스, 리시버진이 정말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만 된다면 라마 잭슨의 오펜스, 이 패싱 오펜스, 토드 먼킨 코치 하에서 정말 좋은 이 패싱 게임을 보여줄 거라고 아직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테네시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무서워요. 마이클 브레이브 감독 어떤 맞춤 전력을 들고 올지 모르고 이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한 매치업으로 경기의 양상이 흘러간다면 레이븐스를 상대로 충분히 업셋을 올릴 수도 있는 테네시 타이탄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은 그 당시에 좀 달릴 줄만 아는 러싱 의존의 쿼터백 뿐만이 아닌 이 패싱 게임에 있어서도 충분한 발전은 거둔 쿼터백이고, 또 레이븐스의 디펜스도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저는 레이븐스 마이너스 4.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똑같이 시즌 2연승을 거두었다가 3연패를 겪은 팀, 그리고 저번주 연패를 끊어낸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와 애틀랜타 팔콘스의 대결인데요. 워싱턴은 현재 3연패, 저번주 TNF에서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도 더블 스코어에 패배를 당했고, 반면 애틀랜타 팔콘스의 경우에는 이제 저번주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컴백, 이 필드골 엔딩을 통해서 이 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경우에는 먼저 이 저번 에피소드에서 언급드렸듯이 디펜스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고, 이 잭 델리오라는 코치의 디펜스의 그러한 연역을 살펴봤을 때
또 이 델리오라는 코치의 특성상 뭐 시즌 중이나 플레이 경기상 큰 어드저스트먼트를 주는 타입의 코치는 아닌 만큼 이 안 좋은 현재 디펜스의 퍼포먼스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스킴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결국 이 워싱턴 커맨더스 선수들의 이 스스로의 그런 선수들의 분발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믿고 있었던 워싱턴의 디펜시브 라인이 활약을 보여주어야만 이 안 좋은 흐름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적어도 이 러싱 블락적인 측면에서는 리그 정상급이고, 워싱턴의 D라인이 지난주까지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저는 비잔 로빈슨이 이번 주 엄청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저저번 주 이 데스먼드 리더는 같은 팀 동료 리시버한테 좀 화풀이를 당했던 그러한 충격요법 덕분이었는지 데스먼드 리더의 저번 주 경기력은 꽤 좋은 모습을 선보였어요. 정말 더 이상은 기대 안 한다, 진짜 이대로만 해줘라 타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 정도만 데스먼드 리더가 플레이를 해줘도 이 애틀랜타 팔콘스의 수많은 웨폰진과 함께 충분한 득점력을 거둘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워싱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이 디펜스가 뭐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샘 하웰과 에릭 비에나미 코치의 이들의 오펜스가 더 많은 득점을 해주어야만 이 승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샘 하웰이라는 쿼터백은 분명히 고점을 가진 선수이긴 해요. 뭐 30점, 40점 충분히 이들의 리시버진과 함께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좀 매주 기복이 분명히 있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이 경기에서 그나마 우리가 확실하게 좀 염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애틀랜타의 러싱 게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애틀랜타가 이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승리를 거두는 모양새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샘 하웰 그리고 데스먼드 리더, 이 동기이자 드래프트 동기이자 같은 처지의 두 쿼터백의 대결, 생각보다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애틀랜타 팔콘스 마이너스 2.5 커버 승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기 오버 언더의 기준이 42.5점인데요. 두 팀 모두 20점 이상의 충분한 득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대결입니다. 바로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인데요. 바이킹스는 이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죠. 이들의 넘버원 리시버, 리그 최고의 리시버인 저스틴 제퍼슨이 이제 부상자 등록, 이제 IR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이고, 결국 최소 한 달은 결장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카고 베어스는 저번 주 TNF 경기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달성하였고, 저스틴 필즈가 2주 연속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는 점은 분명히 고무적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상반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시카고 원정에서 마이너스 2.5라는 스프레드 라인의 탑독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 저스틴 필즈와 시카고 베어스의 그런 활약을 좀 더 길게 이어가진 못할 것이다 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이러한 라인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가 없더라도 뭐 TJ 호킨슨, 조던 에디슨, 뭐 오스본 이러한 리시버진이 있어서 약한 디펜스를 상대로는, 그리고 컬큰 커즌스도 충분히 좋은 패싱 게임을 소화하고 있고요. 약한 디펜스를 상대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오펜스진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저스틴 필즈의 패싱 게임이 뭐 활약들이 이번 주에도 저는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킹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는 매주 엄청난 블리츠 패키지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바이킹스 디펜스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상황이고, 이러한 블리츠 패키지는 뭐 패트릭 마홈스도 고전을 하고 정말 리그의 정상급 쿼터백들도 대처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젤런 헐츠도 포함해서
시카고 베어스의 쿼터백 저스틴 필즈, 이 선수의 디시전이 느리다는 측면을 감안하자면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정말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저스틴 필즈가 계속해서 터치다운을 하도록 마음껏 패스를 하게 두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죠. 디펜스 입장에서도. 저스틴 필즈가 한 번 딱 본인의 그런 스크램블을 통해서 한 번만 블리츠를 피하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로는 30야드, 40야드, 러싱 야드를 획득할 수 있긴 한데 결국 저스틴 필즈가 이러한 능력을 가졌냐?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하겠고요. 저번주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이 필름 상에서는 정말 오라인이 단단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그리고 리시버가 와이드 오픈 찬스가 너무나도 잘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는 그러질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원정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바이킹스의 오펜스는 어찌됐든 간에 야드를 전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이킹스 마이너스 2.5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벵갈스의 홈에서 펼쳐지며 현재 벵갈스가 마이너스 3.0으로 탑독인 상황인데요. 사실 올 시즌 신시내티 벵갈스라는 팀의 이름값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매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탑독이었어요. 이 팀은. 그만큼 이 조 버로우 그리고 이들의 자말 체이스나 티 히긴스 이들의 리시버진에 대한 이름값이 분명히 과대평가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신시내티 벵갈스는 저번주 자말 체이스와 조 버로우가 좀 부활한 것처럼 보인 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아직 첫 경기 올 시즌 통틀어서 처음으로 좀 속 시원한 경기를 펼친 만큼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신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애틀 시옥스는 3승 1패 좋은 승률을 거두고 바이윅을 가지고 이번 주 돌아옵니다. 결국 이 경기력에 따라서 신시내티 벵갈스가 정말 컨텐더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일단 바이윅을 가지기 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뉴욕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위더스푼이라는 이 루키 코너백이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디펜스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도 엿볼 수 있었고 또 이들의 오펜스는 어쨌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의 매치업에서도 이겼을 정도로 충분한 득점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시애틀과 신시내티 간의 이 경기에서는 이 엄청난 리시버들의 그러한 맞대결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었는데 벵갈스의 리시버 트리오 체이스, 히긴스, 보이드 그리고 시애틀의 리시버 트리오 메칼프, 라켓, 지그바 이들의 맞대결 구도가 얼마나 서로 활약을 펼치느냐도 굉장히 재밌겠고 또 각 팀이 이러한 리시버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러한 장기인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행방이 달렸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는 현재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결국 이들의 신시내티 벵갈스의 오펜스, 이 샷건 위주의 이 패싱 게임 위주의 이들의 오펜스에서 얼마나 디펜스의 체력을 안배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시애틀의 디펜스는 자말 아담스가 복귀하자마자 부상을 당해서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번주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디펜스 전체적으로 좀 더 체력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위더스푼이라는 코너백이 대활약을 펼친 만큼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에는 이 경기의 모멘텀을 빼앗아올 선수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또 엿볼 수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잭 테일러 감독이 또 한번 조 버로우 알아서 해줘 이러한 타입의 경기를 준비한다면 시애틀이 어쩌면 쉽게 승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픽은 시애틀 시옥스 플러스 3.0 커버 승입니다. Shooty was one of the favorite players I evaluated in the draft and couldn't have been more excited when Kwesi pulled the card and since then it's just been
it's been positive after positive, outside of driving a little fast one time. So I think, my expectation is we hit the gas with Jordan this weekend. No pun intended. 다음은 리그 최강의 팀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그리고 이들을 상대하는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온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의 대결입니다. 클리브랜드가 현재 홈에서 플러스 7.0 언더독으로 터치다운 하나의 스프레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이 바이윅을 가지기 전에 이 드션 왓슨의 부상으로 루키 쿼터백 DTR이 출전했다가 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맥없는 그런 패배를 선보였는데요.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드션 왓슨의 이 어깨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좀 크게 편차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드션 왓슨이 어깨 부상이 없고 온전한 컨디션이었다고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덱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이 저번주에 정말 탈탈 털린 것처럼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도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상대하기 힘든데 어깨까지 아픈 상황에서 상대하고 활약할 것을 기대한다?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물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이번 바이윅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긴 했어요. 어쨌든 왓슨도 부상을 당했고 또 이 닉 첩이라는 런닝백의 시즌 아웃으로 이 팀의 오펜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바이윅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고 나이너스와의 이 경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너스는 그냥 최강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잘합니다. 물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여러 지표상 그리고 실제 경기력 필름상으로도 리그의 정상급 수준이고 브록 퍼디 입장에서 이러한 디펜스를 상대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운스의 오펜스도 그만큼 나이너스의 디펜스에게 고전을 하고 나이너스가 이 디펜스의 힘에 입어서 오펜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항상 그래왔던 레파토리로 나이너스가 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뚫어내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 한 번씩 뚫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빅플레이로 연결되고 터치다운으로 연결되고 결국 나이너스가 득점을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이번 경기 닉 첩을 잃었고 그리고 어깨 부상인 드션 왓슨이 만약 나이너스를 상대해야 한다.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7.0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There's different philosophies in ownership. You know what I mean? Some owners kind of stay away and don't engage a whole lot. Other owners do, and his philosophy is he's going to engage. And listen, it's only been a short experience, but it'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It hasn't been fun. You know, it's not fun. Those meetings aren't. I wouldn't characterize them as fun meetings, but those meetings make me better, and I trust they make us better. 다음은 유일한 영승팀 그리고 리그 꼴찌를 단독으로 달리고 있는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경기인데요. 마이애미가 홈에서 마이너스 13.5라는 굉장히 큰 격차로 현재 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우에는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구단주가 이 팀 운영에 많이 개입을 한다라는 불만 아닌 불만을 표출하였는데요. 그 의도는 결국 나 자신은 CJ 스트라우드를 뽑고 싶었지 이 브라이스 영을 뽑은 것은 구단주의 책임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캐롤라이나라는 팀이 현재 좀 팀이 분열되고 있고 상당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먼저 모든 오너들은 이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팀에 개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혀지길 원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력과에 불과한 인물처럼 비춰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구단주가 뭐 팀에 많이 개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팬들은 걱정하고 미디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좀 크게 조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뒤에 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이 구단주라는 사람이 그 해당 팀을 뭐 30억 달러, 4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단을 사는데 어떻게 단 1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비즈니스이든지 간에 풋볼이든 아니든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구단주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구단주인 이 데이비드 테퍼의 경우에는 헤지펀드계의 전설이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데이비드 테퍼라는 인물, 이 주식계에서의 그 인사이트를 배웠을 정도로 일가견이 있는 인물입니다. 분명 그러한 부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사실 뭐 NFL 모든 구단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GM 그리고 헤드코치, 이 사람들은 평생 풋볼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다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오너와 이 코칭진은 분명히 대립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풋볼과 이 풋볼에 있어서 다른 성공을 가둔 이 구단주와 그리고 풋볼을 통해서 성공을 바라오고 달려온 코치와 GM이 만났을 때는 결국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부분은 아날리틱적인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구단주들은 풋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스킴적인 부분, 그 뭐 플레이를 어떻게 펼쳐야 되면 뭐 테크닉, 펀더멘털 아예 모르잖아요. 컬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지만 숫자와 통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자신이 있죠. 결국 아날리틱에 의한 구단 운영이 팀 첫 번째 개입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아날리틱이라는 이 도구는 도구로서는 정말 좋은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바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코치들은 이 숫자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요소를 본인들이 몸소 체험해 왔기 때문에 구단주의 그런 아날리틱 방향성과 충돌될 수밖에 없고요. 드래프트 당시에 뭐 브라이스 영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를 두고 이 오너십과 코치진들이 충돌했는지 뭐 의견이 갈렸는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처럼 오너를 인터뷰를 통해서 저격을 해봤자 손해는 본인이에요. 오너는 팀의 소유주예요. 어떻게 해서든 헤드코치는 바뀌더라도 오너는 바뀌지 않습니다. 본인이 팀을 팔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길 방법은 없고 결국 오너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을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상황이에요. 뭐 브라이스 영을 어떻게 길러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브라이스 영은 먼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팀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죠. 오펜시브 라인도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고 또 리시버즈는 리그 최하위이고 브라이스 영의 그런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스킴적으로도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브라이스 영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오펜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큰 장신의 쿼터백을 이용하고 베테랑 쿼터백을 이용한다. 이게 바로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원하는 쿼터백 유형이에요. 하지만 브라이스 영은 단신이고 브라이스 영은 루키예요.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원하는 타입의 쿼터백과 상당히 거리가 먼 쿼터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원하는 이 뭐 샷건 베이스 위주의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그러한 매치업을 이용하는 그러한 오펜스의 방향성과는 충분히 거리가 먼 거죠. 브라이스 영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리그의 이 단신 쿼터백을 위해서 언더센터 중심의 이 플레이 액션 기반의 이러한 오펜스를 현재 브라이스 영은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처음부터 샷건 포메이션에서 놓여져야 하며 처음부터 이 쿼터백에게 많은 디시전, 뭐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이 오펜스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뭐 스킴적으로나 탤런트적으로나 브라이스 영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서든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을 현재 부진을 깨고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해주려면
저는 무언가의 이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현재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 이번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확실한 리시버를 데려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에게 이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확신을 보이지 않고 무언가의 즉각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건 쿼터백의 멘탈적인 부분, 뭐 자존감이나 이러한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앞으로 1, 2주 남은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브라이스 영의 성장, 이러한 부분이 좀 달려있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뭐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죠. 뭐 데본 에이첸이라는 이 본인들의 루키 런닝백, 현재 리그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이 런닝백이 부상으로 인해서 뭐 한 5주, 뭐 한 달, 최소 한 달 정도 결장을 한다고 하는데,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는 뭐 별 영향을 끼치진 않을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팬터스의 디펜스가 분명히 좋은 그룹인 것은 사실이지만 디펜스의 힘만으로 팀을 캐리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또 마이애미라는 엄청난 오펜스를 상대로 이 브라이스 영이 분발하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픽은 마이애미 돌핀스 마이너스 13.5 커버 승입니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경기입니다. 바로 앤서니 리차드슨이 IR에 등재된 인디애나 콜츠와 또 런던 경기를 마치고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이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경기인데요. 콜츠는 현재 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죠. 물론 이들이 시즌 전 기대에 비해서는 좋은 팀인 것을 증명해냈고, 앤서니 리차드슨의 활약과 더불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쨌든 이 팀의 미래인 앤서니 리차드슨이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한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잭슨빌 제규어스는 이 런던 홈에서 어쨌든 2연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만큼 또 한번 이제 플로리다 홈으로 또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 흐름을 탄 이 기세를 이어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 간의 이 경기를 생각해 보자면,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이 없다라는 사실은 인디애나 콜츠의 앞으로의 경기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드너 민슈라는 쿼터백은 백업 쿼터백으로서는 굉장히 리그 상급의 백업 쿼터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이 쿼터백의 존재는 인디애나 콜츠의 런게임에 영향을 끼치고, 이 런게임을 통해서 패싱게임까지 결국 수혜를 볼 수 있고, 디펜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말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또 게임 플랜적으로도 많은 것을 너무 준비해야 하는 오펜스였어요. 그런데 앤서니 리차드슨의 공백이 확실시 되었고, 가드너 민슈를 상대해야 한다는 이 디펜스 입장에서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런게임에 있어서 준비할 게 적어졌네? 오케이, 가드너 민슈 너 달릴 수 없잖아, 너 그냥 패싱게임만 막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인디애나 콜츠는 이 단순한 패싱게임에 있어서 현재 많은 뭐 장기를 가지는 팀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리시버지는 빈약하고, 또 가드너 민슈라는 쿼터백도 분명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매년 보여주는 쿼터백이고, 이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제규어스가 현재 물오른 디펜스를 통해서 충분히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상대하는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펜스는 반면 굉장히 고점이 높습니다. 켈빈 리들리라는 리시버는 1년을 쉰 티가 현재 단 1도 안 나고, 뭐 이들의 뭐 리시버진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잭슨빌이라는 팀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는 이유는, 잭슨빌 제규어스는 너무 쉽게 방심을 하는 팀이에요. 정신줄을 갑자기 놓는다 하죠. 경기 초반에 터치다운을 이어가면서 이 경기 끝까지 이 상대팀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정말 완벽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느 순간 펌블을 저질러요. 이들은 어느 순간 뭐 실수를 해요. 뭐 페널티가 되었든 뭐 스트립 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이죠. 뭐 갑자기 트레버 로렌스는 인터셉션을 던지기 시작하고 경기 끝까지 이들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팀이에요. 저번 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팀이 현재 잭슨빌 제거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개인의 재능은 물론 뛰어나고 정말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서플랜이 부족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점을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본인들의 목표를 저는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잭슨빌 제거스는 너네들이 정말 잘하는, 풋볼에 있어서 잘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경기 내내 그런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기는 저는 앤서니 리차드슨이 빠진 인디애나 콜츠가 플로리다로 원정을 펼친다? 정말 벅찰 것으로 보입니다. 제 픽은 잭슨빌 마이너스 4.0 커버 승입니다. 다음 경기는 현재 화제의 루키 쿼터백인 CJ 스트라우드가 있는 휴스턴 텍산스와, 그리고 저번주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정말 완봉승을 선보인 뉴올리언 세인츠와의 대결인데요. 세인츠가 마이너스 1.0으로 탑독인 상황입니다. 일단 CJ 스트라우드의 활약이 굉장히 현재 조명을 받고 있는데,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스는 굉장히 까다로운 디펜스죠. 주로 이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코너백이 항상 프레스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패트릭 마홈스가 되었든 어떠한 쿼터백이든 공략하기가 힘든 디펜스인데, 현재 엔티스페이션 그리고 정확한 패스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CJ 스트라우드에게 있어서 이 디펜스, 세인츠의 디펜스는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들의 디펜스는 라인상부터 굉장히 공격적이고 핸즈 싸움, 또 리라우트, 이러한 테크닉들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CJ 스트라우드가 오케이 엔티시페이션 바탕으로 패스 던지고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패스의 정확성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쿼터백이라면 이거 너무 좀 빡빡한데? 이 패싱 레인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세인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물론 CJ 스트라우드는 진짜 패스의 정확성에서 현재 굉장히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가 오픈 찬스가 열리지 않더라도 본인의 발로써 플레이를 창출해내거나 아니면 러싱 야드를 획득하거나 이러한 모빌리티를 가진 쿼터백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뉴올리언 세인츠의 세컨더리와 이 텍산스 리시버와의 매치업에서 텍산스의 리시버들의 우위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인츠의 런 디펜스가 올 시즌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텍산스의 이러한 러싱 게임, 화려한 러싱 게임이 자신있게 뚫을 수 있을지 이러한 의문이 분명히 있겠고요. 뉴올리언 세인츠는 이러한 디펜스의 활약에 힘입어서 오펜스에서 이러한 기회를 잘 노릴 수만 있다면 경기를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세인츠 마이너스 1.0 커버입니다. I don't know how you can improve unless you can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I don't know how you can get any better. Look, just relax. You got to concentrate on what the hell you're doing, all right? It's about the 8th time we run that play. We got to get that one. It's eye near. Come on, it's eye near. Think about it. That's where the double team's coming. That's what a football team has to do. It has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recognize what it didn't do well or where its weaknesses are, and then improve on them to get better. Get your pads down now and punch it through there. You with me? I don't want to see that guy come up there and light you up and throw you on your back, all right? Get your pads down and punch it through. Look, I can't put you in a game if you don't know consistently what to do. All right? You can't do it. I mean, we're going to sit in here and tell them what they did wrong. We're going to sit in here and tell them, what we think is not sufficient. If that's going to take the player to say, oh, well, he's picking on me and just shut it down and build up a wall and not accept any coaching, how's he going to get any better? I mean, it won't happen. 다음은 현재 너무나도 좋지 못한 사제지간의 대결입니다. 바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간의 경기인데요. 레이더스가 마이너스 3.0으로 홈에서 현재 탑독인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톰 브래디는 빌 벨리책 감독에 대해서 아직도 똑같은, 자기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자세와 노력, 헌신들을 이 벨리책 감독은 선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요. 이는 사실이에요. 빌 벨리책이라는 감독은 정말 달라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리그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노력하고 가장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뉴잉글랜드의 뭐 상황이 좋지 않다, 뭐 톰 브래디 이후 이 뉴잉글랜드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앤디 리드 감독의 일화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앤디 리드 감독, 현재 캔자스 시티의 감독인 앤디 리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에 팀을 오랜 기간 이끌었고 또 뭐 슈퍼볼에 진출하기도 하는 뭐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었죠. 하지만 도노반 맥랩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쿼터백 이후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앤디 리드 감독은 분명 이 성적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팬들은 앤디 리드 감독 너 도노반 맥랩이라는 쿼터백 빨이었네, 너 뭐 실력도 없네,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이 뭐 오펜시브 라인을 이 오펜시브 플레이 컬러로 승격한 데 있어서 또 비판을 하면서 코치진을 잘 다루지도 못하네, 뭐 이러한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결국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앤디 리드 감독은 캔자스 시티로 넘어가서 현재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빌 벨리책 감독의 경우는 과연 어떠할까요? 만약 빌 벨리책이라는 이 감독에게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어서 현재 부족한 오펜스 사이드 쪽에 도움을 줄 수만 있더라면 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뉴잉글랜드라는 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뭐 리시버진 뭐 이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빌 벨리책 감독은 물론 아직도 디펜스 쪽으로는 최고예요. 크리스찬 곤잘레스, 이들의 루키 코너백은 부상을 당하기 전에 뭐 가장 강력한 디로이의 후보였고 뭐 FA로 맷 주돈이나 뭐 다른 이 뭐 라인베커 플레이어들, 베테랑 플레이어들 주어서 잘 쓰고 있죠. 그런데 디펜스는 정말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펜스 쪽에 현재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이 상황이 벌어졌고 오펜스 쪽에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동안 뉴잉글랜드라는 팀에게는 톰 브래디, 조시 맥다니엘스, 단테 스칼네치아, 어니 아담스라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어서 그동안 빌 벨리책이 이 디펜스나 스페셜팀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알아서 해줬어요. 모든 것을. 쿼터백 플레이, 뭐 리시버 이러한 것들은 결국 톰 브래디가 모든 것을 다뤄주었고 오펜스 스킴, 플레이 콜 조시 맥다니엘스 전 코치가 모든 것을 맡아줬고 오펜시브 라인 단테 스칼네치아 전 코치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주었고 뭐 스카우팅, 드래프트, 어니 아담스라는 이 벨리책 감독의 친구가 모든 것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뭐 각자의 이유로, 각자의 사정으로 뭐 대부분 은퇴를 했지만 결국 이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빌 벨리책 감독은 지난 20년간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책임을 나누었던 이들이 떠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디펜스라는 이 한쪽 사이드에 있어서 빌 벨리책 감독은 아직도 리그의 최고의 코치예요. 그러나 오펜스에 있어서 지난 20년간 모든 짐을 덜을 수 있었던 빌 벨리책 감독은 다시 그 짐을 본인이 새로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70살의 코치에게 어쩌면 이는 벅찬 일일지도 몰라요. 결국 이 문제는 저는 오너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결국 로버트 크래프트라는 구단주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버트 크래프트라는 구단주는 승리에 목마른 사람이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빌 벨리책의 모든 걸 존중하더라도 때론 팀을 위한 의견을 강요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라면 그러한 행동을 뭐 점차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잉글랜드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이제 상대하는 팀인 제자 마이크 맥다니엘스 감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뉴잉글랜드라는 팀을 건설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자마자 정말 뭐 모든 선수진, 모든 코치진을 다 갈아내면서 진짜 다른 팀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이 시도는 현재 실패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 지미 갈라폴로가 데리카보다 못해서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그리고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이 왜 좋은 팀을 현재 건설하지 못하고 있냐? 그 이유는 컬처라는 것은 지어지는 것이지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존 본인이 몸을 담았던 뉴잉글랜드 타입의 컬처를 원했던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은 뉴잉글랜드 출신의 선수들을 영입하고 정말 갖은 수를 썼어요. 하지만 다른 환경, 모든 팀이 똑같은 컬처를 표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팀, 뭐 다른 구단주 똑같은 컬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결국에는 감독이 이 새로운 곳에 가서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해내요. 그 팀, 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컬처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야 했지만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단지 뉴잉글랜드 출신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그들의 컬처를 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결국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현재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하고 있고 또 뭐 선수들 간의 불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경기의 관점으로는 두 팀 다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작년에는 뭐 제자가 이겼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스승이 이길 차례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뉴잉글랜드 플러스 3.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그리고 템파베이 벅스와의 대결인데요. 디트로이트가 마이너스 3.0의 라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정말 공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슈퍼볼 컨텐더로서 이제는 거론을 해도 될 정도가 아닐까 생각에 드는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아직도 댄 캠벨이라는 감독의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 뭐 진짜 무지성 고포릿 이런 건 진짜 아직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댄 캠벨이라는 감독은 이 감독이 가진 리더십을 통해서 분명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을 더 나은 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즌 전 디트로이트의 올 시즌 이러한 순방을 기대한 정말 수많은 하이프들 속에서 정말 설레발을 많이 떨었잖아요. 뉴욕 제츠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러한 하이프 속에서 디트로이트라는 팀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댄 캠벨 감독의 리더십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댄 캠벨 감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뭐 단순히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떠나서 댄 캠벨 감독의 뭐 정말 이 가슴을 울리는 뭐 스피치, 뭐 본인도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정말 그러한 행동들이 리더십과 그러한 타입의 행동들은 저는 너무 하이스쿨틱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는 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나 통하지 이 프로 같은 무대에서는 이러한 타입의 리더십은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의 라이온스는 정말 좋은 팀으로 보이고 이들의 락커룸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댄 캠벨 감독 분명히 좋은 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하는 팀인 템파베이 벅스 마치 작년 시애틀의 모습을 보여놓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커리어 벼랑 끝에서 바운스백을 했던 이 뭐 지노 스미스 그리고 이제는 베이커 메일필드까지 그리고 지노 스미스의 활약을 도와준 뭐 DK 메칼프, 타일러 로켓 이런 리시버진처럼 마이크 에반스, 뭐 크리스 가딘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작년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이 정말 좋은 팀이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었었죠. 템파베이 벅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경기 라이온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만 있다면 NFC 사우스 디비전 그리고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한 자리 저는 템파베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번 경기 벅스의 이 경기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경기 자체는 저는 이 템파베이의 이번 시즌 이 약진은 결국 이들의 오라인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트리스찬 월프스는 레프트 태클로 이동했어도 정말 잘하고 있고, 뭐 루크 고데키, 뭐 라이트 가드는 라이트 태클로 이동을 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하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시브 라인 현재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오펜스와 디펜스 양 라인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팀으로서 리그에 몇 안 되는 팀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현재 들고 있고, 벅스보다는 분명 한 수 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픽은 라이온스 마이너스 3.0 커버 승이고요. 이 경기 오버 언더 기준이 42점인데 저는 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뭐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LA 램스, 이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인데요. 램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7.0, 현재 굉장히 어마어마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저는 뭐 가볍게 한 줄 평으로 하자면 쿠퍼컵과 푸카가 돌아온 이 램스의 오펜스진 정말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어쨌든 제임스 커너라는 런닝백이 현재 부상으로 좀 어쨌든 런 게임에 있어서 혼자 끌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선수의 부상으로 좀 오펜스진이 뭐 저번주 조슈아 덥스가 2개의 인터셉션을 뭐 던지기도 했고, 좀 초반에 보였던 그런 기세가 이제 좀 꺾일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램스 마이너스 7.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뉴욕 제츠와의 경기인데, 이글스가 원정에서 마이너스 7.0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저 똑같이 이글스의 마이너스 7.0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뉴욕 제츠, 잭 윌슨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또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어찌됐든 이 중요한 상황에 본인들의 팀의 승리를 이끌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터치다운 하나 정도의 점수차는 충분히 유발을 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굉장히 긴 빠지는 경기이죠. 아마 썬데이 나잇 풋볼 역사상 이 정도의 스프레드 라인 차이가 있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뉴욕 자이언츠가 버팔로 빌스의 홈으로 갑니다. 빌스 마이너스 14.5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 뉴욕 자이언츠의 현재 폼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데니얼 존스를 비롯해서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뭐 사실 버팔로 빌스의 맨 밀라노라는 라인베커가 부상으로 좀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뉴욕 자이언츠는 이 쿼터백의 발을 활용한 이 오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데니얼 존스가 부상이고, 그런 점을 생각하자면 뭐 어쨌든 조시 알렌밖에 믿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시 알렌도 한번 꽂히면은 또 뭐 터치다운 한 3-4개는 충분히 던지는 경기라고 보여줄 테니까 저는 빌스 마이너스 14.5 커버승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카우보이스와 이제 LA 차저스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캘럼 무어의 리벤지 게임이기도 하죠. 전 카우보이스의 전 시즌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인 캘럼 무어가 LA 차저스에서 새롭게 이 친정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단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우에는 저번주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 좀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결국 이들의 디펜스, 특히 라인베커 이 세컨 레벨진에 있어서 뭐 패스면 패스, 그리고 런이면 런, 양쪽 모두에 대한 취약점을 분명히 드러냈고, 이러한 부분을 뭐 디펜스 스킴적으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펜스 쪽으로도 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뭐 4주차까지는 팀을 잘 이끌었다가 결국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 잠깐 뭐 일격을 맞기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좀 자질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덱 프레스캅과 이들의 리시버진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는, 사실 프레스캅보다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리시버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리시버진이 좀 분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LA 차저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바이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상황이고, 이 카우보이스보다는 또 체력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차저스 플러스 2.0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캘럼 무어가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었다,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떨어졌던 건 감독인 너 잘못이다 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 6주차 경기들 픽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번 6주차는 뭐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확실한 재미를 줄 것 같은 경기들이 몇 개 안 보입니다. 뭐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나 시애틀이나 벵갈스와의 경기, 뭐 이러한 경기들을 제외하자면 좀 무언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lock in on this moment right now. Let's lock in on this moment right now. Let's all just be here for a second, all right? I'm dead serious. Like, take a minute. Let's just be everybody be right here. Okay? You guys worked your ass off to be right here. So let me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today. Okay, let me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today. We're putting away childish things. Okay, we're putting away fear because there's no reason for us to be afraid. Okay, we're putting away expectation. We are going to go out there today and we are going to play the way we play. It's about our football. It's about the things you freaking guys do. I don't want anybody on that field hoping or waiting. I want guys out there demanding it from themselves and believing in the guys next to them, believing in what they do. I want to see your personalities come out tonight. As long as you just win one rep at a time. I just want you one rep at a time. I don't want you getting pulled out. I don't want you thinking about the score. I don't want you thinking about shit else, man. Just like if we played these guys at practice. How would you guys be? You'd go after them. And that's what's happening tonight. I believe in you guys. That was clear. The coaches believe in you guys. You guys believe in each other, believe in yourselves, believe in the process, one snap at a time. RDV, every snap, what's next? Play like brothers. Play like brothers. Pick each other up. Help each other out tonight, man. That's why we've gone through what we've gone through. The camp you went through the first 2 weeks, but there ain't no victims here. If we die, we die. If we die, we die. But go steal home base like Ron said. Go do it tonight. Go make your plays. Go be you. Just be brotherhood. Let's go, man.